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산 에러빌리티. 결국에는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더라고요. 욕도 그만큼 많이 먹기도 했고, 제 채널을 좀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했고, 부담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됐습니다. 음, 좀 제가 촬영을 좀 안 하면서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영상을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낮추고 싶은 생각들도 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한 이때쯤 유상진자 하고 또 올라왔을 때 영상을 이제 조금 안 찍을까 싶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시기들도 좀 있었는데 주가가 좀 하락을 크게 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다가 또 이때 이전 뭐 하여튼 찍지 말아야지 하다가 이때 제가 좀 그만 안 찍었어야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컸었긴 하거든요. 부담감이 그만큼 크긴 했습니다. 찍으면 찍을수록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 만족스러운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공을 좀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좀 있었고, 뭐 일단은 뭐 변명 아닌 변명이긴 한데요. 댓글에 종종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안 해주시나요? 라는 분들이 한 잊을만 한 명 올라오고 잊을만 한 명 올라오고, 그래서 촬영을 하긴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오랜 시간 좀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뭐 구구절절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는 뭐 남아 계시는 분들만 남아 계신다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상증자도 끝났고 주가도 한 22,500원 이후에 주정을 좀 크게 받았었고, 실적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생겼기도 했죠. 제가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모멘텀이 중요한 거다. 원전 수주가 중요한 거다. 미래에 대한 그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상태다.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당시에 제가 적자가 나고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으니까 항상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했죠. 자, 그래도 최근에는 다행히 1분기, 2분기 이때 당시에는 두산 밥켓의 주가 연계 스와프 때문에 당시에 실적이 좀 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두산 밥켓 주가 보니까 와, 엄청 올랐더라고요. 두산 밥켓도 제가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주가 연계 스와프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니까, 그리고 북미 매출 상승, 어, 실적이 강세 호황을 받아들이면서 강세 흐름들 반영이 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죠, 이게.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는 주가 연계 스와프 때문에 두산 밥켓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두산 밥켓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정리를 좀 한 것도 또 있었고, 연장을 한 것들도 있었고, 뭐 많이 적자 요인들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해소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원전을 다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좀 갈아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그런 기조,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난으로 인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정부에서 뭐 원전 업종을 좀 살리기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원전 업계부터 좀 살려야 된다.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뭐 조기 발주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미래에 대한 수주,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봤을 때 7천억 원 수준들. 자, 그럼 뭐 한 1,700억 원, 그리고 2,600억 원, 2,000억 원, 그리고 2,900억 원. 자, 9천억 원 정도. 2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카스사스 연간 이익 7천억이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면 한 9천억 원 정도. 괴리가 좀 있네요. 9천억 원이 나오는 게 좋겠죠, 당연히. 9천억이 나왔을 때, 뭐,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나오면은, EPS도 한 747원,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한 800원대? 이때부터 9천억 원 나오고 있는 게 한, 1,000원? 1,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 3분기, 4분기 이 정도 수준만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1,000원까지 EPS도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17,000원 수준에서 1,000원 대입을 해보면은 17배.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태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겠죠. 이때 9천억 원 영업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계산했을 때 1,000원 수준들이 되니까. 근데 올해 일단은 마이너스 EPS를 반영하고 있는 게 적자가 좀 났었던 2022년도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그렇고, 올해 1,000원 정도 대입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12개월 포워드 추정을 해가지고 PER은 17배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고평가 그런 수준들은 아니고 충분히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이다. 덜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더라도 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주가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만 좀 잘 나와주면은 뭐 그 기간 안에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 오늘도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악플이 무섭긴 합니다. 악플이 실망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리포트를 뭐 이만큼 준비는 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6월 1일 거고, 이거는 2023년도 2월 거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자, 2023년도 2월 리포트입니다. 자, 하나하나. 사실 리포트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는 게 저보다 더 정확하겠죠. 자, 실체화되는 원조 수주, 폴란드 수주 시 2026년도 에비타 2배 이상 증가, 원조 수주가 실체화되고 있다. 자, 한동안 부재했던 원조 수주는 2022년도 1.7조 원, 2023년도 3.3조 원, 5.1조 원 성장할 전망이다. 신한우리 3, 4, 5개 수준은 확정적이며 이게 정부에서 조금 원전업계를 좀 살리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폴란드 퐁트노프 하반기 재원 조달에 합의된다면 본계약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라고 2023년도 2월에 나왔던 하반기. 방산이나 원전이랑 같이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원전은 좀 아직까지 좀 잠잠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풍력도 연간 9천억 원 기자재 수주가 좀 기대된다. 이것도 좀 이제는 좀 기대가 돼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탈중국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풍력 같은 경우도 중국이 좀 절대적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에 좀 밀려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북미 쪽에 매출 인식이 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풍력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적정 주가는 21,000원 제시를 한다. 뭐 6월 달이니까 크게 이건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2023년도, 2024년도 본격화되는 원전 수주 함께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폴란드 쪽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일단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5월 15일 나왔던 리포트. 자, 원전과 신재생 전환의 수익성 확대. 자, 원전 수출에 대한 노이즈는 존재하지만 국내 원전 업체들의 경쟁력이 일단은 높다.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환에 성공을 했다. 화력 발전에
EPC, 시공, 뭐 조달, 설계 뭐 이런 것들. 자, 원자력 풍력까지 제품 라인을 확대하며 성공적인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전환했다. 2023년도 총 예상 수주가 8.6조 원. 아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죠.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쪽이긴 할 거고, 원전 수주액은 4.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신한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1분기 실적, 제가 뭐 브리핑을 좀 못 드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두산밥켓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들로 확인이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가 자회사 배당 수익을 따른 영향들. 두산밥켓은 영업이익이 호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 상승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게 크게 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2022년도 전체 수준의 원전 수주가 1.3조 원 수준으로 좀 미미했다. 2023년도부터는 원전 수주가 확대되는 게 본업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2025년도다. 이런 요인들이 제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1분기 3월에 2.9조 원 수주였는데 이게 한 13% 정도 수준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체코 폴란드 수주가 각각 25년도, 26년에 발생할 전망이다. 바라카 원전 수출 시에도 유사한 이슈가 발생했다는 전문가. 이거 뭐 지식재산권 주장. 이것도 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 이거는 지금 제가 최근에 좀 안 봤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SMR 기자재 수주, LNG 복합 활용용 가스터빈 공급이 올해부터 가셔야 된다. 이거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이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수소 가스 화력 가스터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공급이 올해부터는 좀 가셔야 될 것이다. 이 소식이 좀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출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들인지, 인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진 못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좀 전화를 해보든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월 22일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겁니다. 자, 하반기부터 이것도 대부분 지금 올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죠. 자, 하반기부터 한전이랑 한수원 중심으로 동유럽 내에서 원전수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도 자, 본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 그래요. 뭐 웨스팅하우스랑 뭐 한수원이랑 특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뭐 그게 그거죠. 자, 폴란드 본계약과 체코 입찰 결과로 내년 중으로는 관련 수주를 인식할 전망이다. 2024년도, 2025년도 관련 금액이 한국이 수주할 경우 한 기단 최대 1.5조 원으로 추정을 한다. 1.5조 원 메모. 자, SMR을 포함해 원전을 최대 2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2030년도까지 최대 10기까지 발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 1기당 뭐 이거는 그 대형 원전이랑 SMR이랑 수익성은 좀 다르긴 하겠죠. 자, 일단은 S에너지, 뉴스케일 여기 뭐 SMR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이다. 둘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관련 기업이니까. 자,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해졌는데 실적 기준으로 PER이 22배까지 하락했다. 지금 이제 더 낮아졌죠. 당시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11배 수준, 17배 수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갖춘 상태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당시의 주가보다 좀 낮아졌으니까 당시 5월달 이때 실적이 좀 회복하는 것들도 좀 있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자, 이거는 6월 1일 리포트입니다. 6월 1일. 자, 그동안 그 기간 동안 브리핑을 못 드렸던 거를 한 번에 몰아서 탁탁. 자, 아직까지 이때 당시까지는 합의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 소송은 결국 합의로 끝날 가능성들이 높다. 일단 뭐 이게 가능성들이 제일 높겠죠. 일단은 뭐 한국이 수주를 했을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좀 지불하겠다. 뭐 그게 최선호 베스트가 아닌가. 자, 브로필드하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매각이 하반기 중으로 좀 있을 것 같고 체코의 시종 입찰이 9월.
다음 달이네요. 최종 입찰이 다음 달인 걸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합의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다음 달에 9월에 이제 체코 최종 입찰이 좀 남아 있네요. 이거 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될 수 있겠죠. 저평가, 고평가가 아니라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체코 입찰 이슈까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하반기 수주 먹거리가 풍부하다. 타이밍이 지금 딱 적당하긴 하네요. 신한울 3, 4호기 시공, SMR과 가스터빈. 연말 이전에 시공사를 결정을 하는데 만약 따낸다면 5천억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하다.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사실상 최초로 SMR 수주가 개시됐고 주 고객사가 뉴스케일 비롯해 한 6천억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좀 지금은 좀 뭐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건지 놓친 건지 놓쳤을 리는 없을 거고 뉴스케일은 거의 두산 엘리빌리티가 확정이라고 보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터빈 수주도 이번에 2분기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한다. 합산 6천억 원 예상을 한다. 이게 또 소식이 좀 있었는지는 좀 알아봐야겠네요. 오랜만에 브리핑을 좀 드리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좀 못하고 놓쳤던 소식들도 좀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에 SMR하고 본격적으로 터지는 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한을 하고 뭐 체코 입찰하고 이런 것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서서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게 가장 마지막 소식인데요. 6월 8일에 6월 8일에 리포트입니다. 자, 하반기부터 전부 다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하반기인 것 같아요. 체코 신한울. 자, 그리고 뭐 SMR까지 대형 가스터빈도 있죠. 대형 원전과 SMR 부분의 기업 가치가 6.8조 원에서 8.4조 원. 두산파켓의 지분 가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갔고. 대형 원전은 유럽 중심으로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확대. 이게 체코 쪽에 지정 입찰이 9월. 그리고 SMR이 이게 한 2분기라고 하니까 2022년 4분기 SMR 수주가 좀 뉴스케일 파워에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폴란드도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터키 원전 확대를 천명한 영국, 러시아는 일단 패스. 자, 러시아는 뭐 자체적으로도 원전 구축이 가능하니까. 핀란드. 우리가 영국이 원전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한국, 영국,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특히 있는데 영국이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 죄송합니다. 프랑스. 근데 핀란드 유럽 지리적인 입장을 보면 핀란드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근데 국가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방산도 좀 이제 유럽 좀 정치적인 그런 지리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것들도 최근에 좀 있긴 있었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최저가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니까 K2 방산 뭐 그런 것처럼 뭐 전혀 불리하진 않을 것 같고 미국이랑 동맹이기도 하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만 좀 제대로 마무리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선이 끝난 터키, 원전 확대, 영국 그리고 핀란드, 자, 아랍은 거의 뭐 우리가 따낼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랑 좀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좀 불리하기도 하고 이 국제 정세 자체가 이게 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한국과 단가 경쟁이 가능한 것은 러시아지만 이제 러시아는 거의 국제 왕따가 됐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SMR이 코앞이다.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상업운전이 대부분 이전에 좀 이제 어, 상업운전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 좀 조급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런 리포트 내용들을 몰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땐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두산마켓의 지분 가치도 좀 올랐겠다. 뭐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주가 연계 스와프에 대한 영향도 없겠다. 뭐 풍력도 회복을 하겠다. 원전 대형 원전 수주도 9월에 체코 입찰부터 시작해서 뭐 신한울 3, 4억의 시공부터 해서 뭐 터키 뭐 등등 다른 국가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브리핑을 좀 드리는 거다 보니까 저도 리포트를 보면서 좀 놓치고 있는 그런 소식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어 계속 이제 이어서 브리핑을 드렸을 때보다는 좀 두서없이 브리핑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저도 좀 알아보면서 제가 이제 확인이 되는 대로 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주가 움직임들을 하루하루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나 돈을 다 벌었겠죠, 주식으로. 항상 뭐 예측을 하고 확신을 가지지 말고 소식이 나올 때까지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들 유지를 하시면서 또 자산 지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확신을 가지지 말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신이 아닌 이상 저도 다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